네. 자, 눌러주셨죠? 자, 심상정 후보 2번, 홍준표 후보 2번, 1번, 1번, 1번. 자, 1번을 세 분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이 지금 밀봉이 돼 있는데요. 1번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뭘까요? 궁금한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융 위기를 방불케 한다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가 거쳤습니다. 주로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증가분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조세 형평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조세 정의는 무엇인가요? 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세목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조세 정의는 무엇인지, 또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세목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문재인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 서민 정세가 행해졌습니다. 이제 그 조세의 공정성, 조세 정의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세는 다시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 대해서는 세 부담의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소득자들의 과세 강화, 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또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정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10조 세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8조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 세수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10조 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안철수 후보입니다. 조세 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대로 그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돈을 많이 버는데도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열패감을 느낍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 일이 없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그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만 하더라도 몇 년 전 통계를 보면은 순이익 5천억 이상인 기업의 그 실효세율은 16%, 그 이하 더 적게 버는 쪽은 18%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차례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2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러나 월 2억을 버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을 세금을 매겨도 1억 9천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금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나눔의 정신이 반영된 누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러저렇게 불법으로 탈세하고 봉급자기는 꼬박꼬박 돈을 내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신이 큰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낸 세금만큼 나한테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되는데 나가는 건 많은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정의 투명성이 제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들께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5에서 40%가 면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 구자 감세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저는 감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기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입니다.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에 세수 결함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유승민 후보입니다. 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더 많은 사람, 또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이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등을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거 2012년에 정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것 같이 국민을 속인 거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약속하는 후보가 정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 후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합의해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하신다면 단계적인 정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